요거 다 더하니까 14문제뿐이 안 나와요. 두 문제는 어디 있어요? 조세 총론. 조세 총론이 항상 두 문제. 자, 그리고 사이좋게 지방세 몇 개? 7문제. 국세 몇 문제? 7문제. 국세라고 그래 더 많이 내진 않아요. 지방세라고 덜 내지 않습니다. 똑같이 배정합니다. 국세 7개, 지방세 7개, 사이좋게 12문제를. 그 두 문제는 조세 총론에서 나오고요. 세법은 이렇게 해서 16문제 나옵니다. 자, 26회 때도 이렇게 나왔고요. 24회 때도 그렇고 23회 때도 그렇고 이 비율은 크게 변화 없어요. 대신 작년에 25회 때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25회 때. 25회 때는요. 취득세가 4문제 나왔어요. 보통 3문제 나와야 되는데 1문제 더 나왔어요. 4문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 냈습니다. 즉, 요게 1문제 했다면 이게 3문제인데 요걸 안 내버렸으니까 이게 4문제 됐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꼭 3문제라고 공식적인 게 아니라 3대에서 4개예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1문제 나온다. 이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보통은 1문제 냅니다. 25회 때만 특이하게 안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등록면허세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좀 현명했죠. 근데 올해는 했어야 돼요. 어쨌든 1문제 나오니까. 자, 재산세 3문제입니다. 종부세 안 냈습니다. 그럼 무슨 세를 냈을까요? 양도세가 하나 더 나왔죠. 7문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 더하면 지방세 7문제, 국세 7문제인데 등록면허세하고 종부세는 25회 때 특이는 안 나왔다는 게 특징이에요. 대신 매년 1문제는 나왔어요. 다른 연도에는. 올해도 1문제 나왔는데 작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25회 때만 약간 특이하게 취득세 4개, 재산세 3개, 양도세 7개. 그래서 취득, 보육, 양도의 대표적인 것만 냈어요. 자, 올해는 3문제, 3문제, 6문제인데 12문제입니다. 총 14문제 중에서 12문제인데 결론은 취득세는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3문제, 4문제든 어쨌든 우리 세법 중에서 비중은 취득세 높은 겁니다. 다음 재산세 공부해야 되고요. 제일 많이 공부할 게 뭐예요? 양도세 공부해야 돼요. 이 3개가 우리 세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3가지. 그래서 앞으로 취득세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양도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위주로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초 강의에서는요. 조세 총론 배울 거예요.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취득세 배울 거예요. 재산세 좀 배울 거고요. 양도세 개념만 좀 배우고요. 그래서 기초 강의는 진도가 막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면서 진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기본 나가면 다시 공부합니다. 다시. 중요한 것만 한 번씩 타치해 줄 거예요. 다시.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배울 때는 용어 정리 위주로 많이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개념 파악할 거고 재산세도 조금 어느 것인지 뭐 재산세는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고 팔 때가 제일 중요해요. 상담은 사는 자 파는 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재산세는 우리 학습상에서는 3문제인데 실제 실무에 가면 재산세 상담이 없어요. 그러면은 취득세는 누가 많이 물어본다? 취득한 자가. 양도세는 파는 자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중개사업 중에 하나가 상담인데 그 상담, 세무 상담을 해줘요. 세무.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그 공인중개사 창업하면 그 앞에 보면 세무 상담 아니면 무슨 법률 상담 아니면 무슨 상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무 상담이에요. 세무 상담. 여러분들 잘 배워놨다가 상담 잘 해주셔야죠. 특히 양도세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양도세. 네, 모든 사람들이 팔 때 세금이 궁금해요. 양도세가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취득세는 그나마 인터넷 잘 들어가면 그 인터넷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이렇게 딱 어떻게 하면은 그게 대충 얼마 나온다 나오는데 양도세는요. 다 원인이 틀리기 때문에 다 계산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 공부할 때 양도세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주로 양도세에서 내요. 아까 세법은 16문제 중에 1문제만 계산이죠. 최근에 양도세에서 계속 계산 문제 냈어요. 올해 26회 때도 양도세, 25회 때, 24회 때, 23회 때, 22회 때 계속 양도세에서 냈어요. 20회 때는 취득세에서 냈는데 보통 계산 문제는 취득세 아니면 양도세예요. 계산 문제 자체가. 20회 때, 18회 때는 취득세에서, 그 나머지는 다 양도세에서. 그래서 계산 문제는 양도세 주로 냅니다. 물론 그 양도세 계산 문제가 쉬울 수도 있고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난이도는 올해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할만했어요. 작년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재작년에도 조금 어려웠고요.
이렇게 해마다 좀 난이도는 있어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는 풀 수 있으면 풀고 정 힘들면 찍으라고 그래요. 왜? 괜히 부담 갖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6문제 중에서 세법 앞으로 몇 문제 맞히실래요? 목표 12개 생각하세요. 12개. 12개에서 올해가처럼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 26개 마냥 조금 쉬웠다. 그러면 14개 맞히시는 분들이 대박 많이 썼어요. 근데 좀 어렵다. 그러면 11개 정도까지 맞아야 되니까 세법에서 한 12개를 목표로 잡고요. 좀 더 맞게끔 노력하면 되는데, 왜냐면 16문제 다 맞추려면은 여러분들 세법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왜? 세법만 공부할 거예요? 민법 해야죠. 학개론 해야죠. 공법 해야죠. 많은 과목을 해야 되니까 세법은 12개를 목표로 하되 조금 자기가 이제 시험 보는 컨디션에 따라서 한두 개 더 맞힐 수도 있고, 그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운대가 맞으면 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한 목표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요. 12개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한 2개만 더 올립시오. 하나만 더. 한두 개만. 그럼 13개, 14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한 우리 목표가 됩니다. 자, 12개입니다. 세법은.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세법에 대한 배울 범위를 한번 소개했고요. 자, 요거 갖고 우리가 앞으로 세법에 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세금에 대해서. 자, 세법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 기초서 갖고 입문 자료 갖고 한번 용어 같은 거 좀 배울 건데, 처음에 배우는 게 뭐라 하냐면 조세총론 배운다 그랬어요. 조세총론. 조세총론은요, 요거 열심히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구나 개념을 이해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조세총론에 보면 우리 첫 번째 조세총론에는 조세의 내용과 조세의 분류라고 해서 조세 내용과 분류 두 가지 배울 거예요. 일단 내용이 조금 더 힘들고요. 내용에서 좀 잘 나옵니다. 시험은. 자, 1장 조세의 내용, 조세의 정의 나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조세의 기본 정의 보니까 두 줄로 돼 있네요. 뭐라고 나왔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된다. 이게 우리나라 조세의 정의예요. 딱 두 줄로 돼 있네요. 그죠? 예. 이게 개념 분석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시면은 하나하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조세를 부과하는 과세 주체가 누구냐? 과세 주체는요. 방금 우리가 배웠죠. 아무나 세금 부과할 수 없다. 딱 두 가지 단체 외에는 안 돼요. 누구하고 누구만? 국가 또 지방 자치단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 이외에는 조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국세,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이외에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공공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 핸드폰 사용합니다. 핸드폰 요금 내야 안 내요? 내죠? 통신요금. 그 다음에 전기를 쓰면 전기요금, 수도 쓰면 수도요금, 가스 쓰면 가스요금. 그 세금이에요? 세금 아니에요? 세금 아니에요? 공과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왜? 여러분이 쓴 만큼 내는 거예요. 핸드폰 많이 쓰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적게 쓰면 적게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쓴 만큼 내는 걸 사용료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전기, 수도, 가스 매번 그래요. 잘못 말해가지고 가스세, 수도세, 전기세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사용료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내면 세금 내는 것 같아요. 매달 내는 거 세금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용료 내는 거예요. 사용료. 사용 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면 촛불 켜고 있으면 촛불 우리 전기 안 쓰고 촛불 내보세요. 그러면 전기요금 안 나오죠.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개월가에 물 퍼다가 다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쓴단 말이에요. 그건 사용료로 내는 겁니다. 사용료. 그래서 앞으로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고요. 국가나 지자체 외에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세목상 국가가 국가의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게 국세고, 지자체가 운영하려면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게 지방세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조세 부과의 목적. 자, 1차적 목적은요. 국고적 목적입니다. 국고적. 즉 재정 수입 조달이에요. 재정 수입. 국가를 운영하고 지자체를 운영하려면 그만한 재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재정을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는 겁니다.
약속이죠. 국가는 국민을 뭐 할 의무가 있어요? 보호할 의무가 있죠. 국방,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러면 국가는 그만큼 보호해 주려면 그만한 무기가 있어야 되고 현대화를 시켜야 되니까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뭐 해야 돼요? 세금을 걷어가서. 그거 갖고 국방 예산 써야죠, 치안 써야죠, 사회 기반에서 그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이에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주고 국민은 국가가 재정이 운영할 세금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 돈 갖고 국가가 예산 편성 잘해서 잘 쓰면 좋은데 엉뚱하게 쓰면 탈이 생기죠. 엉뚱하게 쓰면 안 되죠. 제대로 그 개인 돈 아니 국민의 돈을 국가가 잘 써줘야죠. 엉뚱한 예산 막 퍼주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게 재정 수입 조달이에요. 재정 수입.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2차적 목적은 뭐냐? 국고적 목적, 이 재정 수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 정책적 목적도 있어요. 이 사회 정책이 뭐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봉이 다 달라요. 월급을 많이 버는 사람은,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좀 많이 내야죠. 그게 소득세 같은 거. 소득 재분배해야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공평하게 나눠 쓰자. 이게 사회 정책적인 조세입니다. 또는 부모를 잘 만나서 아무 노력 없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많은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호세 증여세를 부과해야죠. 그래서 상호세 증여세 소득세는요 사회 정책적인 조세예요. 그 다음에 부자일수록 소비할 때 사치성 물건을 소비합니다. 그러면 경제 정책적으로 부담을 줘요. 개별 소비세. 아까 사치성 물건에 붙는 세금이라 그랬죠.